전이라고 이 생각합니다. 정부가 출범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거 감사원 원장은 처음부터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준비 못하고 그때 12월 1일 정도에 내정을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고 하는 것이 이게 현 정부가 잘한 일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감사원장이 그동안의 역대 쭉 보면요. 감사원장이 제대로 임기를 지킨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9명 중에서 5명에 불과합니다. 이회창 전 원장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또 김황식 전 원장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총리 제안받고 감사원장을 그만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의 그 직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후보자께 그런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적인 상황입니다만은 미래 장래일을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건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 감사원장의 직이 국가에 대한 저희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미담 제조기다, 이렇게 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뇌물판사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고, 또 70대 여성을 성폭행을 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뇌물판사라면 최민호 예, 이름은 선재성 판사 예. 관련입니다. 그 사건의 그 뇌물죄 부분은 아마 그 투기의 어떤 기회가 되는 투자의 기회를 제공받지 않았냐 하는 것이 이제 기소된 내용으로 알고 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의 결론은 그 당시 그 투자 제안을 받은 그 회사가 당시에 사실은 투자 회수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러한 회사였던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투기적 기회의 제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를 1심에서 선고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 감사원장 임명 동의 요청 사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서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68세 남성, 44세의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집행유예로 떨어뜨렸습니다. 당시에 보면 요즘 추세로 보면 성범죄에 대해서 중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와 또 우리 국민의 이 성범죄에 대한 법 감정과 이런 걸 이렇게 비춰 볼 때 지금도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은 뭐 제가 좀 아주 특이한 그 사안이어서 좀 기억이 납니다만은 뭐 좀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 정도만 지적을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미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논란도 역시 뒤따라서 다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감사원장이 취임하시면 감사원 내에 적폐청산위원회 이런 거 만드시겠습니까?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모든 정부의 부처, 심지어 국정원 다 적폐청산위원회 이름은 뭐 다를 수 있습니다만 비슷한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은 안 두시겠습니까? 감사원은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예. 안 하시겠다는 걸로 받아도 좋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지금 대통령 훈령에다가 이 규정을 해서 대통령이 주재하고 민정수석, 정무수석, 국무조정실장, 뭐 그다음에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뭐 권익위원장 또 장관급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건데 다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부패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뭐 그 창설된 기구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거기에 배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배석이 적절합니까? 그게 아마 그 관련 규정상 배석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하위에 훈련 가지고 이런 부패 기관 협의회에 배석을 한다.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정확히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위원으로 하지 않고 배석했다는 점은 막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여튼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원은 감찰을 하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실, 대통령에 관해서도 역시 감찰을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더구나 헌법상 독립기구로 돼 있는데 이런 회의에 배석을 해서 같이 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덕흠 의원입니다. 우선 감사위원장 후보자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후보자님이 살아오신 길은 아름답고 여기에 미담과 기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보자 청문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금한 거나 또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중립, 직무상의 독립, 그것이 어떠한 가치보다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원장님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국정원 개혁 또 검찰 개혁 이런 방안이 추진 중인 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 개혁은 좀 묻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지키고 또 감사원의 추락한 이상을 높이려면은 우리 감사원장님의 강력한 개혁 의지가 필요한데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개혁할 부분이 있다면은 뭐 개혁하는 걸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일환으로 개혁의 일환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위원회 의결을 하죠.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그거를 공개해서 감사위원회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감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결 전체 결과, 예. 의결을 한 결과를 의결을 한 결과는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회의 진행 전체를 공개하자는 하는 것이 에 대한 의견을 물으시는지요? 의결 결과를 공개해서 네. 그 추진 감사위원회 책임성을 높이고 또 참관을 할 수 있으면은 또 우리가 이런 공청회랑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뭐 참가를 해서 공청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회를 공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업무 파악이 잘 안 돼서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1999년 8월에 3억을 차용을 하셨죠. 네, 그때 네. 뭐 부동산 차용증은 작성하셨나요? 차용증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차용증을 작성을 안 하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또 이자 지급은 하셨나요? 이자 지급 관계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아마 제대로 안 했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 지급한 건 또 지금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겁니까? 그때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처가 저희 장모일 때문에 간병과 처가 살림을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전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고 시차가 있어서 잠시 차용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아마 정확히 지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이 돈을 거래할 때는 뭐 보통 차용증을 써주고 반환 시기라든가 이런 걸 명시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 전에 소유하던 아파트가 그게 팔리면은 바로 변제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차용이어서 일시적인 차용이기도 하고 저희 장인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이어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차용이라고 그래도 이제 법관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래할 때 법원에서 거래한 걸 볼 때 차용증이 없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인정을 하세요? 그 사실로 인정이 될까요? 제가 전 소유하던 아파트 판 대금으로 바로 변제한 것은 재산 등록할 때 다 제가 소명해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시 이자율이 11%입니다. 근데 이자 3억이면은 얼마 됩니까? 매달? 정확히 제가 이제 거액인데 이 돈이 이자를 지급을 했는지 안 줬는지를 모르겠다는 건 좀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장인이 제 아내가 처가 장모 간병하고 살림하는 것 때문에 이자를 요구하지는 그런 걸 감안해서 이자를 요구하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저기 나온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후보자님 여기 보시면 우리 공직사회가 감사원을 두려는 하는데 이제 표적 감사, 코드 감사로 언제 경을 칠지를 모르니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이해창 원장 이후 정치 권력이 도구라는 태행이 흑역사로 이렇게 점철돼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도덕성을 자처하는 현 정부에서 출범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취임 11일 만에 4대강에 대한 4번째 감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부당한 권력 개입, 코드 감사를 지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론은 또 헌법과 감사원법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경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 감사를 개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제가 만일 감사원장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대선 캠프 출신을 또 감사위원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서실장실을 함께했던 비서관을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코드 인사하고 대통령이 돼서는 이제 공기업에 다시 낙하산 인사를 했거든요. 네.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따 오직 때 보충 질의 때 다시 답변하시면 되겠죠? 네.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릴까요? 네, 말씀하시죠. 아마 김진국 위원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해서 감사위원 제청할 때 과거에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지만 제가 감사원장에 취임된 이후에는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의혹이 될 만한 그러한 그 감사위원 제청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가 출범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거 감사원 원장은 처음부터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준비 못하고 그때 12월 1일 정도에 내정을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고 하는 것이 이게 현 정부가 잘한 일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감사원장이 그동안의 역대 쭉 보면요. 감사원장이 제대로 임기를 지킨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9명 중에서 5명에 불과합니다. 이회창 전 원장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또 김황식 전 원장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총리 제안받고 감사원장을 그만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의 그 직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후보자께 그런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적인 상황입니다만은 미래 장래일을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건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 감사원장의 직이 국가에 대한 저희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미담 제조기다, 이렇게 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뇌물판사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위원정부 때 했던 건데 다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패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창설된 기구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거기에 배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석이 적절합니까? 그게 아마 그 관련 규정상 배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하위에 훈련 가지고 이런 부패 기관 협의회에 배석을 한다.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정확히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위원으로 하지 않고 배석했다는 점은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여튼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원은 감찰을 하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실, 대통령에 관해서도 역시 감찰을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더구나 헌법상 독립기구로 돼 있는데 이런 회의에 배석을 해서 같이 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범죄에 대해서 중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와 또 우리 국민의 이 성범죄에 대한 법 감정과 이런 걸 이렇게 비춰볼 때 지금도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안은 제가 좀 아주 특이한 그 사안이어서 좀 기억이 납니다만은 좀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이 정도만 지적을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미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논란도 역시 뒤따라서 다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감사원장이 취임하시면 감사원 내에 적폐청산위원회 이런 거 만드시겠습니까?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모든 정부의 부처, 심지어 국정원 다 적폐청산위원회,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비슷한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은 안 두시겠습니까? 감사원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안 하시겠다는 걸로 받아도 좋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 훈령에다가 이 규정을 해서 대통령이 주재하고 민정수석, 정무수석, 국무조정실장, 그다음에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권익위원장 또 장관급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무선관 경우도 있었고, 또 70대 여성을 성폭행을 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뇌물판사라면 최민호 예, 이름은 선재성 판사 관련입니다. 그 사건의 그 뇌물죄 부분은 아마 그 투기의 어떤 기회가 되는 투자의 기회를 제공받지 않았냐 하는 것이
이제 기소된 내용으로 알고 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의 결론은 그 당시 그 투자 제안을 받은 그 회사가 당시에 사실은 투자 회수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러한 회사였던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투기적 기회의 제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를 1심에서 선고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 감사원장 임명 동의 요청 사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서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68세 남성, 44세의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집행유예로 떨어뜨렸습니다. 당시에 보면 요즘 추세로 보면 네, 박덕흠 의원입니다. 우선 감사위원장 후보자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후보자님이 살아오신 길은 아름답고 여기에 미담과 기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보자 청문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금한 거나 또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중립, 직무상의 독립, 그것이 어떠한 가치보다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원장님의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국정원 개혁 또 검찰 개혁 이런 방안이 추진 중인 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 개혁은 좀 묻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지키고 또 감사원의 추락한 이상을 높이려면은 우리 감사원장님의 강력한 개혁 의지가 필요한데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개혁할 부분이 있다면은 개혁하는 걸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